안녕하세요. 오행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의 작용에는 상생작용과 상극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상생작용에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차례차례로 생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목생화라는 것은 나무가 불을 살린다. 자, 나무가 불의 불씨가 되겠죠. 다음 화생토. 불이 흙을 만들어낸다. 자, 불이 태웠어. 흙이 재가 되죠. 재가 되어서 흙을 만들어낸다. 토생금. 흙이 쇠를 만들어낸다. 자, 흙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가 되고 광석이 되겠습니다. 토생금. 금생수.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바위가 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그 약수물 먹으러 갔을 때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살린다. 자, 나무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자,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물은 나무를 살린다. 다음 상극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해서 극한다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목극토. 나무가 흙을 관리, 지배, 통제한다. 어떻게? 흙에 나무가 뿌리를 두고 흙을 통하여 영양분을 취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토극수. 자, 흙이 물을 관리, 통제한다. 자, 사주 속에서 물이 굉장히 많을 때 이 토가 하는 역할이 크겠죠.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을 토극수라 합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관리 통제한다. 자, 산불이 났을 때 물이 필수 요건이죠. 자, 사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너무 많은 사주는 이 물로서 관리 통제를 해야겠습니다.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인다. 자, 그 원광석 같은 거 무쇠 덩어리를 불로서 잘 재련해야지 쓸모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것을 화극금으로 표현합니다. 금극목. 쇠가 나무를 자른다. 잘라서 좋은 목재로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금극목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오행의 작용의 일반적인 작용으로 상생, 내 기운을 빼서 다음 오행에게 주는 것이고요. 상극은 하나 건너 있는 오행에게 내가 관리하고 통제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럼 오행의 작용 다음 세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반생. 아까는 상생작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생. 자, 생이 과다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목생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는 상태를 과다라고 하죠. 다음 반극작용. 자, 상극이 아니라 반극입니다. 극이
극을 너무 심하게 한다. 설이 너무 과다하다. 그 다음 역극도 있습니다. 극이 무력하다.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반생으로 가서 자,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수다목부. 원래는 숫생목이 일반적인 오행의 작용인데요. 숫생목 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고 어린 나무가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너무 많은 물을 다 빨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뿌리가 썩으면서 둥둥 떠서 죽게 되겠죠. 이렇게 힘없이 나무가 썩어버리는 상태 또는 물에 떠내려가는 상태를 수다목부라고 합니다. 적당히 생해줘야 되는데 생이 과다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무가 많으면 불이 꺼진다. 자, 나무가 많다는 것은 목다죠. 불이 꺼진다. 화식. 자, 목다 화식입니다. 이것도 나무를 집혀서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불씨가 너무 약한 상태일 때는요. 장작을 많이 갖다 놓고 성냥개비 한 개 불 탁 붙여 넣어 보세요.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목다 화식. 화다토초. 불이 많으면 토양이 다 타버린다. 불이 많으면 흙이 다 타버린다. 화다토초입니다. 흙이 많으면 쇠가 묻힌다를 말라. 흙이 많다는 것은 토다. 쇠가 묻힌다. 금매. 자, 흙이 많으면 쇠가 묻힌다. 작은 쇠가 보이지 않겠죠. 금다수탁. 금이 많으면, 쇠가 많으면 물이 흐려진다. 탁해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금속에는 물이 맑을 수가 없겠습니다. 쇳가루가 많을 때 현상이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반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반극작용. 설이 과다하다는 것은 자, 원래 상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생화 해야 되는데 목기운은 너무 작은데 화는 굉장히 많은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10명 키우는 상태가 이 설이 과다한 상태죠. 어머니는 일찌감치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하게 뺏는 상태를 반극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다목분. 자, 불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타버린다. 흙이 많으면 불이 비치는데 흙이 많다는 것은 토다죠. 토다. 불이 빛을 잃는다. 화회. 빛을 잃어버린다. 흙에 불이 묻혀버리는 상태가 되겠네요. 금다토호. 금이 많으면 흙이 허하다. 부실해진다. 를 말하겠습니다. 물이 많으면 쇠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수다, 금. 물이 많은 상태에서 조그마한 금은 금가루가 가라앉고 보이지도 않겠습니다. 수다금침. 목다수축. 나무가 너무 많은데 물은 조금 있으면 이 물은 어디로 빨려갔는지 흔적 없이 보이지도 않겠죠. 이런 상태가 반극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극작용.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했는 상생상극의 상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극의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다 목절이라는 것은 원래는 목극토가 정상적인 오행의 작용인데요. 토가 너무 많아지면 이 어린 나무, 조그마한 나무에 사방이 온전 신이 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어린 나무가 그 흙에 묻혀버리는 상태, 부러지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금다화식. 자, 쇠가 많으면 불이 꺼진다. 원래는 화극금 해야 되죠. 그런데 불씨는 조금 있는데 쇠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녹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이 많다는 것은 수다. 흙이 흘러간다. 떠내려간다. 자, 흙이 떠내려가죠. 물 많을 때. 수다, 토류. 목다, 근결. 나무가 많으면 쇠붙이가 오히려 부러진다, 이질러진다. 칼날이 망가지는 상태가 되겠네요. 나무가 많으면 쇠가 이질러진다. 불이 많으면 물이 증발된다. 불이 많다는 것은 화다, 증발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역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사주에서 이 오행 공부와 연결지어 보면 어느 한 목화토금수 어느 한 가지가 특별히 많으면 반대쪽에서는 부작용이 생겨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다, 목부. 원래는 수, 생, 목 해야 되죠. 그런데 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다, 금, 침. 자, 이것도 역시 물이 과하면 금생수 해야 되는데 금이 가라앉아 버리는 상태가 되겠고요. 수다, 토류. 자, 원래는 토극수 해야 되는데 오히려 토극수가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수다, 토류. 이번에는 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화다, 토초. 불이 많으면 흙이 탄다. 원래는 화생토해서 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입니다. 흙이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화다, 목분. 원래는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으면 나무가 다 타버리고 흔적이 없어지겠습니다. 화다, 수정. 역시 원래는 수극화를 해야 되는데 수의 기운이 너무 작고 화가 굉장히 클 때는 반대의 현상으로 물이 증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른 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외워두면 앞으로 사주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생의 예입니다. 반극의 예도 나오고 역극의 예도 나오네요. 자, 목다화식이다. 원래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다음 사주를 보면요. 갑인, 목목이네요. 병인, 화목, 개묘, 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목다화식이니까 원래 목생화를 해야 돼서 화가 더 불이 활활 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이 사주 속에서 보면 옆에 있는 개수가 수극화를 하고 있고요. 관리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목으로 이렇게 거의 포위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개수에게는 병화가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데 앞으로 배우면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이 병화가 아버지가 되는데요.
갑잔년이 왔을 때 또 목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완전히 포위 상태로 되어서 고립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많은 나무에 의해서 병화가 그만 갇혀서 죽게 되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다음 방극작용 보겠습니다. 자, 수다 금치입니다. 금생수 해야 되는데 금은 작고 수는 많은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병진 연생이네요. 화토, 기해, 토수, 갑신, 목금, 갑자, 목수 해서 이 우리가 이 육식갑자가 어느 오행에 속하는지를 알아야지 빨리 앞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여자 사주에서 신금은 남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지 속에서 자수도 있고 해수도 있고 앞으로 배우면 알게 됩니다만 신자진해서 삼합수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전부 물이 많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또 물이 들어오면 이 신금 남편은 그만 물에 잠겨버리고 마는 상태가 됩니다. 사라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갑잔년이 왔을 때 남편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역극 형상으로 원래는 화극금 해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아서 금다화식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얼류, 얼은 목이요, 유는 금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행에서 꼭 알아두고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경진, 금토, 정유, 화금, 임인수목 이렇게 알아두고 보면은요. 정화일간에게 금이 이렇게 많은데 진토는 사토지만 주변에서 금이 많으면 토보다는 금의 힘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 많은 금을 재련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럼 정화일간에게서 남자라고 봤을 때 이 금들은 재성, 화극금 해서 내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배우자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보다 아내의 힘이 훨씬 큰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아내가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